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3월 14일이고요. 화이트 데이라고 하지요.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박애주의랄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랄까 이런 게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해 미치고 팔짝 뛰었다면 정치 라이브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그래도 다음 주에 있을 그림을 좀 제대로 한번 그려보려고 두 분의 법조인과 오늘 시원하게 전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오늘 나올 멤버들을 딱 이미 예감을 하시고 벌써 슈퍼챗을 쏴주신 인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기운이 없으실 분들을 위해서 활기차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김영규, 김용남, 박영식, 신인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영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영규라는 장명은 이 오마이가 하도 그런 걸 많이 밀어요. 우리 의원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신박봉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박봉은 못 들어봤는데요. 신인규, 박영식, 최진봉. 네, 신신봉도 있지 않나요? 신신봉 있죠. 그죠? 신인규, 신용한, 최진봉. 그렇게 이제 약자를 많이 떼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해보니까 조금 구수하긴 한데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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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 이름 갖고 구수하고 좋죠. 아 좋습니다, 김영규. 예. 예. 오늘 아니, 좋다고 하는데 안 좋다고 할 수. 예, 뭐 안 좋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오늘 근데 사실은 두 분 다 굉장히 지치실 거예요. 오늘 저희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도 좀 지쳤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월요일부터 봐봐. 월화수목금 하는데 항상 주제가 빠지지 않는 거. 언제 선고하나요? 언제 파면되는 건가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번 주에는 하나요? 이러다가 금요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거의 이제 그 로스쿨들이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방송가에서 헌법 강의, 네. 형사소송법 강의, 네. 날이냐 시냐 주석서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로스쿨이 이제 가르칠 게 없지 않겠습니까? 방송만 보면 됩니다. 네. 우리 오마이TV, 우리 정치라이브 보시면은 네. 법에 대해서도 아주 빠삭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국민 평균적 법률 지식아마 테스트라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할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1등할 거예요. 네. 진짜로. 특히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는 아주 다 전문가들이에요. 아니 외울 만큼 들었죠 정말.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이제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탄핵 심판 관련돼 가지고는 다들 이제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오늘 복잡한 법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을 먼저 들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비관보단 낙관을 또 희망을 좀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엘리샤님도 감사드리고 스포트라이트님도 감사드리고 빨리 선고를 해야지 뭘 간을 이렇게 길게 보느냐 아마 그런 말씀이실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분리불안증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그냥 8대0 만들려고 서로 그냥 머리를 맞대고 있는지 얼마나 이제 쥐어짜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과를 우리는 듣고 싶다. 이제 그것은 사실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자, 오늘 두 분도 이 주제 참 많이 다루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안 물어볼 수는 없죠. 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뭐 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덕수 거보다는 윤석열이 먼저 나겠죠. 의원님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고민하시는 모습이 아니 이게 그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 마라톤 중계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네. 마라톤은 이제 한 2시간 반쯤 선수들이 뛰잖아요. 그러면 네. 중계하는 분이 선수들 뜁니다. 네. 뭐 근데 뛰는데 뭐 옆에 뭐가 보입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대문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이거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아마도 다음 주 같은데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정말.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헌재에서는. 그러니까 평의를 할 때는 연구관들도 안 들어가고 재판관들만 들어가고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을 아마 전속 연구관들한테는 웬만한 거는 이제 이 대통령 탄핵
아니고서는 뭐 이야기를 좀 해줄 것 같은데 이거는 전혀 얘기가 밖으로 새 나오지 않는 걸 봐서 예. 전속 연구관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평의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예. 며칠 전에 그건 확인해 줬죠.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만 네.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논리적으로 보면 대통령 탄핵이 먼저냐,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먼저냐, 네. 아니면 동시에 할 가능성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부총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권한 대행의 대행 뭐 체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파면을 인정한다면 예.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한다면 이 권한 대행 체제를 빨리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예. 바로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같은 날 동시에 선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예. 예. 뭐 예상해 보면 윤석열은 파면 가능성이 뭐 월등히 높고 예. 한덕수 총리는 뭐 기각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통상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무총리는 몇 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저는 바라건대 진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월요일에 선거하려면 사실 지금 시간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선거기일 통지는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뭐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도 할 수 있겠죠. 주말에도요? 네. 주말에도 가능성 있어요? 아니 그거야 고지하면 원래 되니까. 고지하면 되니까요. 주말에도 그러면은 뭐 이거 정말 기초적인 질문인데 주말에도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신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사실 우리가 언제 할지를 맞추는 거는 너무 로또 숫자 맞추는 느낌이고 뭐 이제 신도 어려워요 이거. 예, 뭐 그리고 그걸 맞출 필요도 없죠. 뭐 네네네.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저는 국익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론 분열의 에너지가 너무 크고 예. 또 심지어 경찰력의 낭비도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분들 지금 뭐 매일 거의 뭐 아직 가포 비상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항상 이렇게 지금 긴장 상태로 이 경찰 경력들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저는 지금 확실한 것만 제가 몇 개 짚어보면 확실한 거. 확실한 것만. 요거 일단 이제 확실한 여당 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누구냐? 저기 거시기 홍준표, 네. 오세훈, 네. 조기 대선 언급 나왔죠. 그리고 이미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 대선 출마를 했고 예.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예. 이미 뭐 8대0 깔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단독 후보 선출 가능성 있고. 그렇죠. 뭐 경선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그러죠. 이미 거의 분위기는 이제 파면으로는 가는 거는 맞는데 예. 저는 지금 헌재에서 우리가 평의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부에 이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도 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안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출신이 그쪽인 분들 중에서는 자기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서 예. 이거 그래도 대통령을 뭐 파면까지 해야 돼라고 물음표 정도의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데 나는 있을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예, 왜냐하면 만장일치로 결론이 빨리 끝나버리면 이거 판결문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고 사유도 간단하고 쓰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17일, 18일째 질질 끌고 있는 걸 보면 네. 어쨌든 완벽한 합의를 좀 이루지 못했다. 이견은 있다라는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탄핵이라든지 또 권한쟁의 심판 최근 거를 보면은 다 전원일치로 지금 결정을 냈습니다. 이진수 건만 4대 4고 나머지 감사원과 검사. 그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총 6건인데 이 6건 다 8대 0으로 났거든요. 네, 분리불안이 있어요. 8대 0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8대 0으로 가자까지는 합의를 했고 다만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 55대 45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거의 95대 5 정도로 원사이드로 완사이드 했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 조용호 재판관이나 지금 이제 인권위원장 하고 있는 안창호 재판관 이런 분들이 찍소리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찍소리는 좀 할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러면 안에서 뭔가 탄핵 반대를 하고 싶은데
이 정황 자체가 완전히 그 다 위헌 헌법소 의지가 없는 이 정황들이 다 발견됐기 때문에 예. 찍찍거리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찍찍은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55대 45를 가지고 예. 8대 0으로 만드는 그 지리한 논의 과정. 예. 이게 저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 네. 전 그렇게 좀 추측을 좀 해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는 저는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재판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혹여 직위원 아니, 재판관 그러니까. 같은 건 없을까요? 본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일치할 텐데 다만 절차적인 문제에서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증거를 어디까지 채택할 거냐. 예. 그러니까 검찰 내지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예. 이게 증거로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느냐. 예. 그거를 놓고 이견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예.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국힘 쪽이 계속 시비 거는 문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는 탄핵 사유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었는데 내란죄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탄핵소추가 그 다시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국회를 통과했던 탄핵소추 사유하고 달라졌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법률적으로 꼭 맞는 얘기라고는 안 보이는데 내란죄라는 단어는 뺐지만 행위. 전체적으로 그렇죠. 내란 행위에 있어서는 이른바 그 사실과 관련한 동일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예. 탄핵 소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는 것은 약간 무리한 주장 같기는 한데 본안과는 달리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다. 아니 이거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뭐 선관위 국회 개헌금 보내고 뭐 한 거를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재판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네. 최근에 우리가 정말 비상식적인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법부의 지귀연 부장판사 이분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지냈고 사실은 에이스죠, 엘리트 에이스. 판사입니다. 엘리트 판사. 아 에이스가 아니라 그리고 엘리트.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쨌든 형사부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법원 조직에서는 좀 상층부에 속하는 사람인 건 맞고요. 그리고 심우정 총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법무부 네. 안에 요직도 했죠. 뭐 검사 중에는 잘 나가는 검사로서 이제 검찰총장까지 된 건데 이런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헌법재판관 8명이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 의식이라든지 뭐 이거는 제가 추측입니다만은 뭔가 파면을 내는 건 맞는데 파면을 냈다가는 이 나라가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까지도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아 근데 그거는 하면 안 헌법과 되지만. 원칙 그러니까 아니,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지기현 판사식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서 네. 비상식적인 판단을 만약에 한다면은 네.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석방까지 된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런 판단을 하는 판사들이라는 가능성을 아예 저는 배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1%라도.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8대 0으로 너무 확고하다 그러면요. 이미 나왔어야 되거든요, 결정이. 네.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좀 끌고 있는 것은 일부 저는 그런 뭐 절차 위반을 지적하든 뭘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든 뭔가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을 텐데 예. 헌재에서 이건 합의한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네. 전원일치로 가자. 만장일치로 가자. 좋게 전원일치로는 가자. 이거 나라 절단 난다. 네. 요 설득을 하면서 네. 뭔가 판결문을 오류 없이 네.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오류 없이 쓰는 과정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이태리 명품도 아니고 뭐 한 땀 한 땀 뭐 판결문을 아니 최상목도 지금 한 글자씩 검토하고 있잖아요. 자수로 지금. 뭐 새기고 있나 한자 한자. 네. 근데 길어지니까. 지기현 판사도 사실은 네. 내란 수계 공소 사실 자체를 건드리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절차적인 네, 트집을 네, 잡은 네. 거지. 네. 그러니까 절차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옛날로 따지면 소수 의견 요즘 개별 의견이라고 하나요? 별개 의견도 있고 네네. 반대 의견은 아예 이제 기각 의견, 반대 의견을 네, 있고. 별개 의견의 그런 절차적 문제 의식을 좀 담는 정도의 결정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요렇게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뭐 있을 법하다. 인간이니까. 아니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네. 없지만 네, 그럴 네. 수도 있다는 그러면 이제 거죠. 우리가 정무적으로 상상력을 네. 가져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감사원장 그 기각건과 검사 기각건이 주는 함의는 없을까요, 의원님? 의원님이 타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두 가지의 기각건과 만장일치가 주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주는 어떤 영향 이게 있을 거라고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개로 봐야 된다고 난 얘기.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네. 그래 그러니까 별개로 봐야 돼요? 그 기본적으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거기 때문에 앞서서 네 사람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하면서 헌재가 균형을 맞추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순서를 정한 거 아니냐. 예예. 라는 이제 얘기도 그런 논리인데. 예. 아 그런 그건 얘기-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전혀 별개 사안이고 그 케이스별로 판단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성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명확성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냐, 네. 탄핵 사유의 입증 정도가 충분하냐. 네. 그런데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는 이게 그 특히 입증의 문제가 좀 많이 거론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부실 수사 의혹은 제기를 했지만 정말 부실 수사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예. 고의적으로 예. 수사를 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뭐 감사원장의 감사도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네네네. 이게 사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비상계엄과 관련한 거는 네.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탄핵 사유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라는 측면 또 그리고 명확성이라는 측면. 명확성은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뭐. 그래서 조금 갈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사안은 별개고 당연히 어떤 이 내란 행위를 판단하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사건과 다르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영향이라는 게 아니 분명히 18일까지 일정 다 비워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 집중하겠다고 한 헌법재판소가 아니 뭐 검사 3명하고 감사원장 들고 나오니까 이건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나 싶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의아한 게 뭐냐면요. 네. 이진숙 탄핵 때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4대4로 갈렸었잖아요. 전 그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탄핵 인용하자고 했던 4명의 재판관의 생각도 저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했다고 보고 오히려 이진숙 탄핵을 기각했던 4명의 논리가 저 어처구니 없었거든요. 무슨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얘기하면서 신의와 성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실하게 일을 예. 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전 좀 기가 막혔는데 뭐 어찌 됐든 예. 그때도 4대4로 갈렸던 재판관들이고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 근데 참 희한한 게 권한쟁의부터는요. 권한쟁의 2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8대0 8대0으로 그 결정이 났고요. 예. 이번에 탄핵도 감사원장 탄핵도 8대0으로 다 지금 전원일치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생각이 8명이면 다 8명 다 생각이 다른 게 정상인데 예. 이게 다 8대0으로 이렇게 6건이 연달아 나온다는 것도 조금은 저는 의아하기는 해요. 우주의 기운이 8대 0인가 보지 뭐. 아니 그러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뭐 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 아니고 예. 뭔가 헌법재판관들끼리의 컨센서스도 네네. 뭔가 지금과 같은 이런 국론 분열의 상황 속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네. 막 의견이 갈려가지고 막 6대2, 7대1 막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예. 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 그 대전제는 네. 대통령 탄핵은 8대0으로 간다. 음. 그러니 앞에 사건들도 네. 서로 그냥 8대0으로 네. 이걸 좀 맞춰왔던 게 하나의 복선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저는 듭니다. 물론 별개의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런 차원의 이제 해석들을 좀 드렸고, 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댓글을 많이 주시지만, 지쳐요, 지겨워요, 뭐 오늘 또 안 했어요, 이제 이런 생각 하시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실제 헌법재판관들에게 있었을까, 이제 이런 걸 상상해 보면서 다음 주에 혹시 있을지 모를 당연히 있어야 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저희 방송에서는 제일 뭐랄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뭐 법조계에서 가장 뭐
저희 중에는 당연히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김영남 전 의원께서 채널 A가요 오늘 단독 보도를 냈어요. 네. 채널 A라는 언론사가. 근데 제목이 이래요. 헌재 선고 일정 논의 시작 안 한 듯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기사를 보니까 기자님이 기사 쓴 거의 중앙을 보면 선고 기일을 열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채널A 취재 결과 아직 재판관 평의에선 선고 기일 지정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어디서 들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기자는 이걸 어디서 확인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뭐 이 기사에 대해서 뭐 어떤 폄하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런 기사가 나려면 도대체 채널 A가 어디서 마이크를 갖다 대고 취재를 해와야지 이 정도의 기사가 나올까요? 선고 일정조차 논의 시작을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고 기일을 논의하려면 거의 평결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런 가정하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쟁점별로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예. 평의라고 하고 평결은 정말 그러면 탄핵 인용 기각 이제 숫자 세는 거잖아요. 표결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정도는 돼야 선고 날짜를 잡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마치 단독으로 타이틀을 뽑은 것 같은데 약간 기사 내용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거는 실제 아니 아무리 그 기자님의 그 저기 뭐야 부모님이 헌법재판관이어도 이건 알기 어려울 텐데. 아니 예를 들어서 헌재 공보관을 상대로 네. 도대체 언제 선고합니까? 그러면 아니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그 말 한마디로도 그 정도 기사는 쓰겠는데 아직 선고 날짜와 관련해서 뭐 논의를 시작 안 했다. 네. 당연하지 그거는. 근데 이걸 단독을 달고 나왔길래 이거는 뭐 네. 거의 피싱 아닌가? 아, 이 정도면. 네. 아니 근데 단독이라고 났길래. 저도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눌렀어요. 기사를 몇 번 눌러. 아니 이제 눌렀어. 그래서 뭐뭐 할 듯. 근데 뭐뭐 내용이 할 황당하더라고요. 많지. 내용이 뭐뭐 황당. 할 듯. 그럴 듯. 이럴 듯.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듯. 뭐 이런 거죠. 내일 밤에는 달이 또 뜰 듯.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 또 먹을 듯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이게 완벽한 보안을 가지고 절대 새어나가지 않겠다고 믿었는데 이런 기사 나오면 뭔가 새어나가는 것처럼 의심하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선고 날짜는 안 정해졌으니까 뭐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그런 기사는 당연히 아니 그렇지 논의를 아니 날짜 잡는 논의가 무슨 며칠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래서 네. 그러면 평결 자 인용 기각 각자 의견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봅시다. 네. 해서 하면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결정문 뭐 선보는데 3일 그러면 다음 주 뭐 수요일이 됐던 다음 주 월요일 만약에 네. 그 오늘이라도 평결이 됐다면 예. 아니 뭐 빨리 서두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에도 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몇 분이면 될 일 아닌가? 날짜 이게 평의에서 평결까지 이르는 게 중요하고 그게 오래 걸리는 거지. 예. 그 평결만 되면 선거 날짜 정하는 거는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 부산 엑스포 때 80대 89라고 단독을 냈던 적이 있다라면서 이 기사도 그런 류의 기사니까 믿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지적 감사드리고요.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평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범야권 쪽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짚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거기는 당연히 기각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인용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파면이 확실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8대 0도 확실합니다. 근데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언급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좀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당연히 친윤 주류 쪽에서는 뭐 심지어 얼마 전에는 각하 얘기도 했었고 탄원서도 냈고 마치 윤석열의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문제 삼고 기각이라고 바라는 쪽이 더 많지만 친한계 쪽에 보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 있잖아요. 이분 이제 중앙일보 주필가 논설위원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은 아예 반대의 풀이를 내놓고 있으니까 당 내부의 상황이 좀 오묘하게 갈려 있는 건 왜 그런 걸까? 같은 한 지붕인데 완벽하게 다른 결론을 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논리 필연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각하 내지는 기각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친한계 그럼 절대 다수는 윤석열 파면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분들은 윤 대통령하고 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잖아요. 아, 이게 뭐 갈등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기억을 잠깐만 작년으로 소환해 보면 뭐 문자 일심 논란, 네. 그다음에 뭐 당원 게시판 논란, 뭐 제로 콜라 논란,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과 친한은 한 하늘 아래 지금 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왜 같은 당을 하느냐? 뭐 당을 깨고 나올 자신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을 누가 접수하느냐? 네. 내부에서 이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참 재밌게 돌아가는 것은 김문수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말을 되게 조심하죠. 윤 대통령 돌아오길 바라기도 하고 또 돌아와야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뭐 유승민 의원도 탄핵 동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탄핵을 인정하고 있어요.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탄핵이. 네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 얘기는 논리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탄핵 당하면 60일 안에 대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홍준표 시장은 뭐 탄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기 대선은 무조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전 그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은 이해가 되는데 탄핵이 기각돼도 뭐 조기 대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네. 윤 대통령 뭐 사임시키겠다는 건가? 아무튼간에 조기 대선을 상당히 좀 상수로 지금 놓고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네. 근데 뭐 이게 뭐죠? 친윤 쪽도 사실은 뭐 행동은 이렇게 하는데 친윤 주류도 마찬가지로 이번 그 탄핵 심판의 결과는 결국 파면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우리 대선 주자들 몇몇의 행보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만약에 파면 이후에 그러면 친윤 쪽은 무슨 대안이 있는 걸까? 이대로 가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열리는 건가? 자신이 지지하는 주자가 실제 본선에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걸까?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무기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친한계 쪽은 파면이 되고 나면 자신들이 어떤 이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뭐 명태균 특검법 이런 거 뭐 이탈표로 만들어도 될 것 같고 그럼 무기가 있는데 친윤 쪽이 무기가 있나요? 숫자가 많잖아요. 그냥 머릿수가 많잖아요. 경선은 이게 가서 제일 높죠 친윤 네. 쪽. 그래요? 그럼요. 룰도 유리해요. 룰도 자기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친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은 조기 대선에서의 승리보다는 일단 자기네 쪽에서 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후보가 대선에서 지더라도 당권을 잡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오히려 대선에서 정말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다시 반드시 정권을 창출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보다는 네. 지금 하여튼 최근의 트렌드는 네.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되면 대선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당권을 다시 접수하는 게 요새 트렌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 만들고 당권을 다시 친윤 쪽에서 잡아서 그리고 그게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왜냐면 당권을 잡아야 당장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자기네들 좀 편하게 마음대로 그 공천을 하고 이어가면서 2028년에 총선에서의 자기 공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공천이거든. 그러니까 친윤들이 그런 면에서 아직도 뭉쳐 있고 숫자도 많고 네. 지역적으로도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인 어떤 단결력도 있는 데다가 예.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장제원 전 의원이 이런저런 뭐 예. 아들의 마약 사건이라든지 뭐 본인의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구심점이 흔들리고 없어지는 듯하다가 네. 뜬금없이 저 시는 안 그냥 네네. 일부러 낸 소리는 아니에요. 저희 씨. 발음이 좀 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갑자기 예.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돼서 다시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면서 예. 사실은 뭐 이철규나 이런 사람의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구심점이 다시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친윤은 이게 그 뭉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단일 대우를
뚫을 만한 무기가 근데 저게 의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신 데다가 네, 또 하나의 있습니까? 무기가 또 있습니다. 어떤 누구의 그러니까 무기예요? 친윤들의 무기는 친윤들의 무기가 있어요. 과거의 전례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박 때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고 그때 홍준표 네. 대권 나왔다가 지고 당을 장악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홍준표 당시 대표는 이제 지방선거 때 참. 워낙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막 그때 선거 유세도 못 오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고 네.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출마해서 네. 된 건 있습니다만은 예. 어찌 됐든 예. 그 전례가 있기도 하고 예. 지금 이 친윤 쪽에서는 하나 큰 무기가 뭐냐면은 배신자론이에요. 그래서 배신자론. 김상우 의원 같은 사람들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과거에 유승민 의원한테 재미를 봤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배신자론이라는 게 국민들 앞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무도 유승민 의원을 배신자로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듯이 예. 국민을 배신한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그 국민의힘을 배신하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당 안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네가 탄핵을 해? 네. 에라이 배신자야. 네. 이래버리면 끝나요. 죽을 때까지 네가 단식을 하겠다고? 아니 그게 당에서는 통해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지난 10년 동안 그 당에서 여전히 지금도 정말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이번에는 그 자리가 이제 한동훈 내지는 김상욱 의원으로 이제 옮겨 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친윤들 입장에서는 네. 새 구심점도 있는 데다가 배신자론 시즌 2로 마케팅을 하면은요 네. 그냥 제압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희한한 당이죠. 아니 정말 희한한 아니 당이에요. 이 정도의 분석을 뭐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친한계의 인사들이 모르진 않을 거고 아니 뭐 판을 흔들려면 어쨌든 모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무기가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로 넘어와서 이탈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어쨌든 여권 중에 대부분 이른바 이제 명태균, 친명 라인들은 다 친윤 쪽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요? 친윤 중에서도 PK 쪽에 있는 친윤들 중에 일부들이 이제 연루가 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홍준표 이분들은 친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날아가는 구도가 뭐 친윤들이면은 뭐 날아가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김문수 장관은 비명계 아닙니까? 명태균하고는 연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네.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어찌됐든 이 윤석열의 영향권 안에 또다시 들어갔다. 이번에 그 석방, 네네. 윤 대통령 석방이 상당히 더 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저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손 들어줬잖아요. 그건 또 그렇네. 아니, 검사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한동훈 물론 뭐 한동훈 대표야 지금이야 뭐 좀 소원해졌겠지만 막 계속 만나줬잖아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입장낸 게 뭐였죠? 그때 이랬잖아요. 네. 당 대표의 소신을 가지고 하면 당을 흔들 수 있다. 뭐 당에게 해롭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 편을 좀 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대선 경선이나 국민의힘 경선에선 재미없을 것 같다가 두 분의 공동된 의견이시죠? 재미없다라는 표현. 그 저희가 이제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한동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을 것. 아니 저는 생각이 다르세요? 다른데 그래요? 이게 결국에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게 구도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명의 후보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네. 근데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이 지금 내상을 좀 많이 입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핵심 피의자고 1번 피의자는 김건희인데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의 타겟팅이 세게 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흔들려서 지지율이 지금 요새 여론조사상으로도 조금 빠지고 있는 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게 쑥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출마 자체를 접는다. 예. 최종 그 경선까지 못 가고. 그럼 구도가 김문수, 한동훈 그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예. 또 변화 가능성은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룰대로 하면 김문수 장관이 유리한 건 틀림없어요. 지금 룰을 바꿔주지 않으면 틀림없이 유리하긴 할 텐데 지금의 당 지도부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은 사실은 김문수 장관 글쎄 얼마나
지원할까요? 그건 예.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선 경쟁력을 고민해야 근데 되니까. 이번에 윤석열 석방이전 너무 예. 컸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구치소 안에 가둬놨었으면은 예. 한동훈한테 공간이 좀 열렸을 텐데 나와 버렸잖아요. 이건 네.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거를 풀어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도주 원조죄까지 나오잖아요. 네. 아, 저 이거 도주 원조죄 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 이거 풀어준 거를 거의 의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 자체는 그래요. 네. 오죽 이례적이면 법원행정처장이 목소리를 낼 정도로 예. 굉장히 이례적인데 윤석열 석방 때문에 저는 당내 헤게모니는 더 친윤 쪽으로 지금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당원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당원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면 오히려 한동훈한테 좀 쏠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럼 한동훈 세워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이기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 당원들이 그래도 이런 거 냄새를 잘 맡거든요. 예. 도저히 한동훈 내도 이거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당원들이. 그 냄새는 잘 맡아요. 예. 이 당이 이준석 의원도 당대표로 세운 당 아닙니까? 물론 예. 명태균의 도움이 좀 있었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동훈 안 된다 이미 X표를 쳤어요. 아. 아니 정말 제가 재미없는 거네요. 아니 예. 제가 주변에서 요즘에 주변 네. 리터를 많이 듣는데 예. 이 과거 그 당협 어르신들 고모님들이 전화를 요즘 많이 주시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여론을 좀 들어보면 한동훈에 대한 비토가 가장 셉니다. 오. 심각하게 한동훈을 싫어해요. 오. 그 다음에 김건희를 싫어합니다. 아, 그것도 한동훈 그래요? 다음에 김건희. 왜 어. 김건희도 나쁜데 한동훈은 이거 배신을 했다라는 게 이 보수 어르신들은 도대체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배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예. 그럼 저까지 막 싫어하려고 그래요. 편들면 안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석방이 오히려 김문수 내지는 이 당원들의 표심을 더 자극했고 예. 당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보다는 차라리 친윤으로 몰빵을 해서 네.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키는 쪽으로 여론전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저는 잠정적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